오늘은 그 보좌관 되는 법, 아니면 공무원 되는 법, 아니면 또 어공이라 그러죠. 어쩌다 공무원. 또 늘공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공무원 시험 봐서 또는 행정복지나 이런 시험을 통해서 되는 공무원인데, 오늘은 이제 어공에 대해서 한번 저도 어공 출신이니까 한번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이제 최근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꿈의 직장이죠. 제가 대학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할 때는 공무원이 그렇게 꿈의 직장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CPA라 그랬죠. 뭐 이런 4개 정도의 시험은 꿈의 직업이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열풍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구급 공무원까지 얼마나 큰 열풍입니까? 그야말로 우리 좀 머리가 좀 있다, 똑똑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 다 공무원이 되려고 지금 노량진에서 지금 불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꼭 좋은 현상만은 아니죠. 그만큼 어두운 경제 지표를 반영한다고 할까요? 저는 국회 보좌관으로 공무원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5급 비서관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4급 보좌관. 이게 어공이라는 거는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공. 일단 저를 제 개인적인 예를 들면, 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개로 정치인을 만난 거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공이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한마디로 좀 스카웃이 됐다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쩌다 공무원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되고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보좌관 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를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보좌관 되는 방법, 어공 되는 방법들 그냥 막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여러분께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보좌관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 정치인과 만나야 될 것이냐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냥 보좌관만 되고 싶다 이러면 그거는 매우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나의 정치적인 이념이 좌쪽이냐 우쪽이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들과 또 정치적인 지향점이 비슷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도 일단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존경할 만한, 아니면은 같이 갈 만한 사람이냐도 좀 따져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주위를 서성거려야 됩니다. 뭐 저는 운이 좋아서 그런 서성거림 없이 바로 시작을 했지만, 사람을 만나야 일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는 국회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그게 채용 공고가 나옵니다. 의원실마다 의원실 통신 이래가지고 게시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지만, 그 정보가 실제 채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보좌관이나 보좌진이 되고 싶다 하신다면, 일단 그 정치인들과 가까이 있는 기존 보좌진들 좀 가까이 지내면서 우선 정보를 아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왜냐하면 이게 구조가 그렇습니다. 뽑는 구조가 생사 여탈권을 전부 국회의원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뽑을 때 자유하고, 그 다음에 내일 뭐 몇 시부로 나가라 해도 뭐 할 말이 없는, 그야말로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인연을 맺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사실 뭐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제일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배지를 달아야 보좌진을 뭐 만나든 뭘 하든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만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소개를 통해서, 또는 그러나 이제 보좌진이 되기 위해서는 가급적 기획을 할 수 있는, 글을 쓰거나 정책 파트, 정무 파트 이런 쪽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보좌진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씩 커진다. 하여간 일단 인연을 맺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인연을 맺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니, 일단 가까이 가보시면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보좌진들은 지금 구성되어 있는 보좌진의 숫자는 거의 9명인가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인턴들 2명, 9급 하나, 8급 하나, 7급 하나, 6급 하나, 5급 하나, 비서관 둘,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2명, 5급이 1명인가 그러네요. 5급 1명. 그리고 8급, 9급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9급이나 7급이나 8급 여기에서는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이제 급수 하나를 받아서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챙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7급이나 9급. 그 다음에 5급이나 4급들은 대부분 정책 정무 쪽의 일을 담당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정책 정무이 또 참 그 개인 의원실마다 보좌 직원들로부터 이제 요구받는 그런 수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책과 정무 업무를 동시에 요구받기도 하고 또는 정무 파트를 따로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뭐 언론으로 나눈다든지 홍보로 나눈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신경 쓸 수밖에 없으니 또 지역을 또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파트를 맡느냐는 각 의원실마다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미리 이제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힘든 것들 중에 하나는 또 정책 또는 언론 이런 부분들. 정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책과 언론과 그다음에 시시각각 돌아가는 어떤 감각을 요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거나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급여는 좀 센 편이죠. 일반 공무원들로 쳐도요. 4급 같은 경우에는 21호봉인가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1억은 안 되지만은 거의 한 8, 9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급 비서관도 아마 호봉이 24호봉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호봉 24라는 거는 24년 근무했다는 거거든요. 21이면 21년 근무했다는 거니까 상당히 높은 호봉이죠. 그 정도의 호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당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 정당은 이제 그 정당마다 사정들이 다 다르니까요. 정당이라는 것, 정당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이런 정당을 통해서 관여되고 이제 정치라는 곳이 관여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정권 그러면 이때는 또 청와대, 그다음 각종 행정부 이런 쪽에서 장관 정책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자리들이 이제 쏟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리로 낙하산을 타고 가는데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또 정권을 창출하게 되면은 어쩌다 공무원 이런 과정들을 겪죠. 뭐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기자들 캠프에 참여한다 그러죠. 그런 대통령 선거나 각종 지방 선거를 통해서 그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또 정무직 공무원 또는 어쩌다 공무원 어공의 그런 공무원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들이 뭐 아직 평가는 하기 힘들지만 전문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 뭐 어공이라는 것이 한번 저도 겪어봤지만요 어공이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건 여러분께서 판단하셔야죠. 더 자세한 내용을 또 말씀드려야 되고요. 또 더 많은 그에 대한 속사정들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